혹시 지금 주변에 당신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와, 진짜 대단하다. 맞아,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이렇게 칭찬만 해주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요. 당신은 지금 위험한 겁니다. 칭찬이 왜 위험하냐고요? 그 칭찬이 당신의 성장을 가장 느리게 만드는 독약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존감이 높고 주변에 좋은 기회가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놓치면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매력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매력은 오직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요, 당신의 가치를 수직 상승시켜줄, 이르면 100% 후회하게 될 단 3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이 3유형의 사람들을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놓치고 있다면 당신의 성장은 이미 멈춰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우리는 보통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고개를 끄덕여주고 내 감정에 공감해주고 어휴, 그 사람이 잘못했네 하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말이에요. 하지만 잠깐, 당신의 지적인 성장은요,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서 끄덕끄덕 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충돌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돌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생각에 틈을 내어주는 충돌입니다. 이런 사람은 보통 당신의 말이나 계획을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대단하네 라고 반응하지 않아요. 대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요, 우리는 보통 그 주장의 표면적인 이유까지만 생각합니다. 이건 당연히 A지. 왜 A라고 생각하는지 단 한 번도 깊이 고민해보지 않은 채 말입니다. 당신 주변에 왜? 라는 질문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당신의 사고를 강제로 바닥까지 파헤치게 만듭니다. 당신이 뱉은 말에 밑바닥에 깔린 당신조차 몰랐던 진짜 논리를 꺼내게 해주는 거죠. 이런 대화는 처음엔 불편합니다. 내가 설명을 잘 못했나? 나를 테스트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의 논리적 기반은 단단한 바위처럼 변합니다. 주의할 점은요, 왜? 라고 묻는 사람과 그냥 시비 걸고 트집 잡는 험담꾼을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 촉진자는요, 당신의 주장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주장에 도달한 과정을 궁금해합니다. 당신이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 결국 다음번에는 더 깊은 통찰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곁에 두세요. 그들이 던지는 질문 한 방이 당신이 1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지금의 내 실력에 만족하고 싶고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라는 안도감을 느끼고 싶어요. 하지만 매력적인 사람은 절대 안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더 높은 기준을 찾아 헤매죠. 당신의 곁에는 당신의 현재 실력에 비추어 이 정도면 정말 잘했지 라고 칭찬해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람은요, 당신이 세운 성공의 기준선을 밟고 올라가서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여기서 멈춰? 라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당신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없어요. 단지 그들의 세상에는 당신의 현재 성과보다 훨씬 더 대단한 기준이 존재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이 10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고 자랑합니다. 보통의 친구는 대박, 능력자네 하겠죠. 하지만 기준을 높여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10개 잘했어. 그런데 혹시 그 10개가 모두 비슷한 종류의 프로젝트는 아니었을까? 네가 한 단계 성장하려면 난이도가 3배는 높은 다른 분야에도 도전해야 하지 않을까? 헐, 듣는 순간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내 노력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속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말을 곱씹어 보세요. 이 사람은 당신의 잠재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안주하려는 태도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당신의 롤 모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신보다 훨씬 넓은 세상에서 활동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인생에 던져주는 불편함은요, 당신을 평균이라는 안전지대에서 끌어내 최상위의 무대로 밀어올리는 강력한 추진력이 됩니다. 당신이 현재의 편안함에 취해 있을 때 기준을 높여주는 사람이야말로
잃으면 가장 후회할 당신의 성장을 견인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건 정말 한국 사회에서 찾기 힘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눈치 문화에 익숙해요. 상대방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상황이 좀 이상해도 그냥 넘어가 줍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특히 직장이나 가까운 친구 관계에서 당신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거나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왜냐고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줬다가 관계가 불편해지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침묵이야말로 당신을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독소입니다. 당신의 실수를 보고도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혹은 나중에 관계가 틀어질까봐 입을 다무는 사람들은 사실 당신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편안함을 위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당신의 가장 부끄러운 실수나 당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이건 너에게 꼭 필요하다는 책임감으로 지적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이들은 듣는 순간 아픕니다. 너무 정확해서 변명할 여지조차 없어서 더 괴롭죠. 하지만 이 고통의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다음 스텝을 교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여우 당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건설적인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건설적인 피드백은 절대 쉽지 않아요. 주는 사람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받는 사람도 자존심을 내려놓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만약 당신이 지금 주변에 당신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친구나 선배가 있다면 그들의 지적을 절대 화내지 말고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고맙다고 말하세요. 그들은 관계의 위험을 감수하고 당신의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을 잃는다면요. 당신은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겁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신호를 주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당신은 왕처럼 고독한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당신에게 잘 보이려 할 테고 당신의 잘못된 결정에 박수를 칠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당신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자, 이제 주변을 돌아보세요. 당신의 관계는 편안함으로 가득 차 있나요? 아니면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주는 지적 긴장감으로 채워져 있나요? 매력적인 사람은요, 늘 자신을 검증하고 발전시키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불편함과 충돌을 기꺼이 받아들이죠. 그들은 성장의 고통이 현재의 편안함보다 훨씬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당신이 잃으면 후회할 사람들은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성장시켜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해보세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